지식산업센터는 주택과 다르게 별도의 청약 시스템이 없어 사전 의향서를 받고 사전 의향서를 제출하신 분 우선적으로 호시를 배정받을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매우 과열된 시장 형성으로 인해 사전 의향서도 무의미해지고 초치기 또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우선적으로 호시를 배정받는 경우도 많이 생겼답니다. 법인이나 사업자 위주의 실수요자 우선적으로 1순위로 마감을 한 후에 2순위로 투자자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이것은 현장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일단은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시답니다.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이유는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신 분 우선적으로 좋은 정보를 먼저 드리기 때문에 좋은 호시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입주 의향서나 간신고객 등록을 미리 해 놓으시면 매일같이 업그레이드된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시답니다. 시행사가 사전 의향서를 받는 이유는 시행사에서 정계약 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러다 수요가 너무 많으면 초치기나 사업자 우선순위로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있으시고 매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께는 매우 유리한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이랍니다. 두 번째는 청약이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청약은 아파트와는 다른 것이 가계약금 수준으로 청약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청약금은 신탁사 계좌로 입금이 되고 신탁사 계좌로 입금된 돈에 한해서는 환불이 가능하답니다. 호실에 따라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현장마다 다르지만 이 청약 과정이 없고 바로 본 계약으로 넘어가는 현장이 매우 많답니다. 세 번째는 계약금 입금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거치는 단계로 토지분 빼고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10%의 계약금을 입금하게 되는 것인데, 정계약금은 환불이 되지 않는답니다. 네 번째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계약금을 10% 원하는 호시를 선정하여 입금한 후에 담당자가 공지해준 일정에 맞춰 홍보관을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해야 하고, 서류는 꼼꼼하게 챙겨 가셔야만 2번, 3번 방문하는 일이 없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자 등록 발급 및 제출이랍니다.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사업자를 발급받으셔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출하셔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 후 제출하셔도 늦지는 않지만 최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시답니다. 가끔은 계약서 작성 시 바로 사업자를 제출해야 되는 현장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답니다. 여섯 번째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랍니다. 납입한 계약금 10%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계약서 작성일 기준 다음 달 10일 내로 제출한 사업자로 발행이 되는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 계산서가 이메일로 발송이 되기도 하고 홈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토지분에 대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일곱 번째는
부가세 조기 환급인데요. 분양받은 호실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는 100% 환급이 가능하고, 조기 환급을 원하시면 계약서 작성일 기준 그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 및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환급은 대략 2주 정도 소요된답니다. 8번째는 중도금 대출 자설합니다. 시행사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집단 대출로 이루어진답니다. 대출은 분양 계약이 시작되고 평균 3에서 4개월로 자설을 진행하게 되는데, 시행사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홍보관 및 은행에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내방하셔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신답니다. 개인 신용등급, 부채 상환에 따라 지정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신용등급 관리를 잘 해 놓으셔야 한답니다. 9번째는 중도금 집행이랍니다. 중도금 자설을 하셨다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중도금 기간에 맞춰 총 4에서 5회로 중도금 기표가 진행된답니다. 한 회차마다 공고가의 10%가 집행이 되고요. 이자는 시행사에서 대납하여 무이자로 별도로 지출되는 금액이 없답니다. 중도금 회차마다 똑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드리니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 신청처럼 조기 환급을 신청하셔도 되고 정기 신고 기간에 맞춰 신청하셔도 된답니다. 10번째는 잔금인데요. 납부했었던 계약금 10%를 제외한 90%를 지정 계좌로 납부하셔야 하는데, 잔금 대출을 몇 프로 받느냐에 따라 실제 납부하시게 되는 금액의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담보대출과 개인 신용 그런 것들을 합하여 평균 80% 정도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잔금은 70%에서 80% 대출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80%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면 60%는 중도금을 상환, 10%는 잔금 납부 계좌로 납입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직접 납입하셔야 되는 금액은 10에서 20%가 되는데, 잔금 대출은 현장에서 상주하여 상담 진행하는 은행에서 알아보셔도 되지만 은행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조건도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분양 담당자 및 담당 부동산을 통해 따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답니다. 11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랍니다. 잔금을 납입하셨다면 현장 입주 절차에 따라 관리비 예치금 납부 및 입주증을 발급 받으시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열세를 수령받게 되는데, 이때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는데 별도 등기비를 포함하여 투자자의 경우 공고가의 4.6%의 취득세가 발생이 되고, 실입주 기업은 감면 신청 시 2.3%만 납입하시면 되신답니다. 12번째는 입주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치셨다면 실입주 기업은 일정에 맞춰 입주하시면 되시고요. 임대사업자는 지식산업센터 임대업을 추가하여 임대차 계약 준비를 하시면 되시는데, 임대가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비싼 가격에 내놓지 않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를 해 놓으시면 좀 더 빨리 임대가 나간답니다. 여기서 복비는 깎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시답니다.